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자동차를 사랑하는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입니다. 대중적으로 물론 많이 팔리는 차, 인기 많은 차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각자의 무기와 개성과 또 매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처럼 말이죠. 네, 바로 푸조가 내놓은 신형 E2008입니다. 전기 SUV 시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로 이 차 자리 잡고 있는데, 또 신형으로 오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소폭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또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푸조 E2008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의 형상이라든지 요 안쪽의 그래픽, 세로로 길게 내려오는 약간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주간주행 등, 다음에 범퍼의 디자인 형태나 그릴의 위치라든지 기존의 2008과 큰 차이를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요 그릴 안쪽의 패턴을 상당히 촘촘하게, 그리고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맞춰 놓았죠. 그리고 이 램프와 그릴 사이를 살짝 이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2008 보닛에 큼직하게 박은 레터링까지 전체적으로 요즘 푸조의 패밀리 룩을 아주 잘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로고인데요. 기존의 푸조 로고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푸조 308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 방패 모양으로 아주 멋있게 신형 로고가 부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2008만큼은 기존의 로고를 사용을 했네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옆모습은 소형 SUV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아주 듬직한 모습을 자랑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푸조만의 개성 넘치는 이 스타일링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핵심은 저는 단연 캐릭터 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는 캐릭터 라인은 무언가 일자로 길게 뒤쪽까지 쭉 있거나 조금 더 라운드를 져서 굴곡을 져서 한 번 더 이렇게 S자 라인으로 가든지 이런 방향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Y자 모양으로 캐릭터 라인을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한번 가고, 뒤쪽에도 Y자 모양으로 또 한 번 갑니다. 우리 종이 접기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철판이 접히고 펴지고 요 Y자 형태의 빛에 따라서 굴곡률이 상당하고요. 그만큼 차를 조금 더 모던하고 샤프하게 보이는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잘 전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체 컬러와 투톤 컬러로 이 블랙 사이드 미러를 비롯해서 윈도우 몰딩, B필러라든지 루프렉까지 전부 다 이 뒤쪽에 C필러 장식 포인트까지 온통 블랙으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과감하게 투톤 범위를 상당히 넓혀서 이 스타일에도 한층 더 부각시켰다라는 점도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면 먼저 이 휠 타이어 조합 무난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휠, 그리고 타이어가 매칭이 되고요. 조금 더 마일리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타이어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주행 가는 거리 좀 늘렸다라는 점도 푸조 측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휠 타이어 조합 아주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E자 모양의 엠블럼, 그리고 조금 더 앞쪽 보닛 바로 밑에 쪽에 장식으로 좀 더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휠하우스 주변도 역시 두툼하게 이 내구성을 강조한 플라스틱을 둘러서 조금 더 SUV스러운 듬직한 모습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은색깔 몰딩을 아주 길게 둘러서 보는 재미도 키웠네요. 뒤쪽 같은 경우도 크게 달라진 구성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기존의 푸조 E2008이 갖고 있는 이 대담하고 또 아주 각이진 상당히 듬직한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차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는 블랙 바를 비롯해서 푸조 레터링이 아주 작게나마, 그리고 나름 간격 있게 잘 붙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블랙 바를 그대로 통일감 있게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 가로 형태로 안쪽에 디자인 그래픽 구성도 상당히 정교하고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신형 로고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한쪽에 이 2008, 그 다음에 이 차의 트림명을 나타내는 GT 배지까지 적당한 위치에 다 잘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살짝 튀어나왔다가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차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범퍼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푸조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예전부터 범용적으로 쓰는 이런 범퍼 디자인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플라스틱 내구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마련을 한 것 같고, 배기구 같은 건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네, 후방 안개등 정도가 한 켠에 깜찍하게 붙어 있네요.
네, 푸조 신형 E2008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실내의 이런 모습, 형상, 구조, 스타일, 역시나 푸조만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놀랍고 또 신선한 감각을 잘 전달해 줍니다. 어느 곳 하나 밋밋하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평과 수직 배열의 그저 그런 버튼들의 위치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모습,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즐겁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계기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D 형태의 클러스터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각 조절 모드에 따라서 화면의 전환 과정도 굉장히 또 화려한 그래픽으로 보는 맛을 더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이 계기판으로 계속 시선이 가고 또 즐거움을 또 높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D 계기판 살짝 앞쪽으로는 이게 플로팅 타입으로 떠있는 이런 우주선 모양의 형태의 조각 패널까지도 덧대져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자꾸만 계기판에 시선이 가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푸조가 아주 자랑하는 전매 특허죠. 위아래가 뚝뚝 끊어진 스티어링 휠은 크기도 작을 뿐더러 이 조작하는 감도 훌륭합니다. 이 타공의 느낌이나 딱 잡았을 때 이런 버튼의 깔끔함까지 이 앞쪽에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이 콕핏의 구조는 더할 나위 없이 합격점을 드리고 싶네요. 시선을 살짝 중앙 쪽으로 두면 먼저 와이드 형태의 터치스크린 패널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살짝 튀어나와져 있고 심지어 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는 맛을 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면 자체는 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솔직히 베젤이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물론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무선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이것저것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기기에 이렇게 큰 화면만 믿고 있다가는 살짝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화면을 키워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안쪽에 그래픽 구성이나 뭐 눌렀을 때 이런 직관성 뭐 크게 불편하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가서 뭐 볼거리가 많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딱 필요한 기능만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적당한 크기의 송풍구와 토글 형식 피아노 버튼 건반이 연상이 되어 간단하게 딱 필요한 공조 장치 기능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도 터치 형식으로 3단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센스 있는 구성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상당히 큼직한 수납함 겸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2단으로 위치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형 SUV가 갖고 있는 1열 이 적당한 폭과 이 한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공간을 잘 뺐고 합리적인 구성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면 둘수록, 즉 센터 터널 쪽으로 와도 크게 불만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형으로 오면서 이 전자식 변속 레버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층 더 깔끔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컵홀더의 크기나 뭐 깊이나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깔끔하게 딱 필요한 것들로만, 그리고 이 주변을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감싸서 한층 더 고급감도 키웠고요. 전체적으로 이 2008 조명의 범인도 정말 이쁩니다. 이 조명이 직접 조명이긴 하지만 이 패널, 이 라인과 끝단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맞춰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광색 스티치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전체적으로 푸조 E2008 1열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네요. 푸조 E2008 2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차가 갖고 있는 크기, 세그먼트의 한계를 봤을 때 실내 공간은 상당히 잘 뺐습니다. 여유로워요, 심지어. 머리 윗공간 말할 필요도 없이 널널하고요. 특히 무릎 공간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시트 뒤쪽을 안쪽으로 깊게 파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탑승자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을 꽤나 적극적으로 여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소형 SUV를 감안했을 때 공간이라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뭐 앉는 위치라든지 이 등받이 각도라든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시야가 보는 부분이라든지 뭐 개방감이라는 부분, 굳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되게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의 자세, 공간 전체적으로 잘 뺐다,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흔적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편입 품목은 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먼저 유일하게 USB 포트 일반 타입 2개 꽂을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별도의 컵홀더도 없고 열선 같은 것도 없고 뭐 송풍구도 없고 말이죠. 그나마 뭐 그물망으로 된 아주 얇은 뭐 포켓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특히 컵홀더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물론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도어 쪽을 좀 큼직하게 뚫어놨을까라고 봤는데 도어 쪽의 수납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요 앞쪽에 그냥 페트병으로 물 정도 간단히 수납을 해서 뭐 마시면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차 전자식은 아닙니다. 예, 수동으로 열어야 하고요. 딱 열었을 때 공간, 오, 꽤나 잘 나오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모 반듯한 것도 참 마음에 들지만, 물론 소형 SUV라서 요 간극이 짧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이 정도 공간, 심지어 이렇게 열면 한 번 더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여기에서 고리를 열고 한 번 더 열면 그나마 조금 더 작은 수납 공간까지도 최대한 알차게 마련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도 푸조 입장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 끝에도 심지어 꽤나 그 쓸만한 공간 조금 정도 나온다. 그리고 2열 폴딩 당연히 되죠. 한번 접어볼까요? 2열을 접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울기가 나옵니다. 예, 차의 길이와 뭐 크기를 감안했을 때 차박 정도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건 정도 조금 더 여유롭게 싣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푸조 E2008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100kW급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고요. 최고 출력 134마력, 최대 토크 26kgm 정도를 보여줍니다. 뭐 수치도 적당하죠. 네,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도 무난합니다. 뭐 이렇다 할 큰 특징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그냥 적당히 도로 흐름에 맞춰서 자극보다는 최대한 담백하게 차를 속도를 끌어올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숙성이나 매끄럽게 달리는 느낌이 전기차 특유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도심 속에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무난하게 여유롭게 주행을 하면 꽤나 좋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답답하거나 뭐 어딘가 뭐 굼뜨거나 하는 성격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기에너지 특유의 그냥 순간순간 재치있게 치고 나가면서도 꽤나 여유롭게 속도를 꾸준히 플랫하게 잘 올려주는 이 느낌이 참 좋네요. 물론 주행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눌러서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확실히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렇죠. 예, 전기차 특유의 훅 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아니면 라이벌의 전기차와 다르게 뭐 그렇게 모드별 간극이 엄청나게 극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코랑 노멀 쪽에 초점을 맞추고 편안하게 그냥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만족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가속감보다도 저는 이 주행, 특히 주행 퀄리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은데, 지금과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렸을 때, 아니면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을 여러 번 조작을 할 때 이런 반응 역시 단연 푸조답다 라는 생각이 들고, 스티어링 휠의 이 핸들링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작은 사이즈도 그렇지만 실제로 주행을 요리조리 이어나갈 때 이 즉각적인 차의 움직임과 여유롭게 그리고 유연하게 말아 감기는 이런 감각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이 차가 뭐 때려 밟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뭐 스포티한 감각을 중요시하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이 도심 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푸조 특유의 핸들링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가속감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하나의 주행 퀄리티를 높이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스펜션의 느낌도 참 좋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요철을 지날 때 조금 더 굴곡이 있는 도로를 만났을 때 일단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묵직하게 눌러주는 맛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여기에 푸조 특유의 조금 더 이 탄탄한 서스펜션 감각까지 맞물려서 꽤나 좋은 승차감을 전달해 줍니다. 지금과 같이 골목길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유연한 스티어링 휠 반응, 그리고 적당히 탄탄한 감의 서스펜션이 맞물려서 운전을 하는 그 상황 순간순간에 있어서 전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꽤나 여유롭고 또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은 역시 푸조 이 주행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만족이 상당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컴팩트한 차를 꽤나 요리조리 그리고 재치있게 움직이기에도 더없이 훌륭한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저 앞에서 또다시 살짝 맨홀 뚜껑을 밟아가면서 스티어링 휠을 또 잡아 돌리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이런 주행 환경 퀄리티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잘 전달해 주는 게 푸조 이 2008이 갖고 있는 도심 속 이 시티
커뮤터의 전기차로서의 역할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형 2008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솔직히 신형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주행 가는 거리가 개선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퍼센테이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봤어요. 이전에 이 2008 230km대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신형 같은 경우는 260km대 후반을 기록합니다.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숫자이죠.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압니다. 왜 이렇게 적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WLTP 유럽 기준으로는 한 340km대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지금 우리 국내 판매 중인 바로 이 녀석 시승차 100%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트릭 컴퓨터상 332km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2박 3일 동안 운전을 하면서 충전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100%까지도 해보고 80%까지도 해보고 말이죠. 그냥 흐름에 맞춰서 크게 부담 없이 뭐 스포츠 모드로 뭐 때려 밟거나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도로 흐름에 맞춰서 달렸을 때 한 300km까지는 그래도 무난무난한 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 280, 90 정도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도 환경부 수치보다는 확실히 높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이 워낙 주행 가는 거리가 길고 또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400km대 앞에 숫자가 4랑 3은 또 다르니까요. 그런데 뭐 엄연히 이 차도 시티 커뮤터 딱 목적이 분명한 도심 속에서 달릴 수 있는 차의 컨셉트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비슷한 라이벌 뭐 렉서스 UX302라든지 뭐 미니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 50kWh씩 배터리 팩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BMS라고 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어떻게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로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대한 전기를 적게 쓰고 또 효율을 높일 것이냐, 이거는 각 제조사들마다의 노하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푸조 전기차 그래도 이 실생활 영역, 실효율 구간에서는 꽤나 좋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 굳이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그 숫자 260 뭐 그런 숫자들만 기억하고 굳이 편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조 E2008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신형으로 오면서 가격이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 5천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같이 GT 트림 가장 높은 녀석인데 5,300만원대에 또 포지션이 되어져 있죠. 또 누군가는 야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푸조 요즘 할인을 좀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주고, 이 차 역시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지자체 보조금 나름 큼직큼직하게 받을 수 있게끔 다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그래도 앞에 숫자 3천만원대 그 후반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렉서스 UX302가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데, 뭐 크기라든지 전반적인 형태,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가격에서 말이죠. 분명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UX302에는 없는 이 푸조만의 아주 쫀쫀한 핸들링과 감각적인 이 탄탄한 승차감,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분명히 300km대 충분히 잘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스타일에서도 충분히 신선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잘 자극하기 때문이죠. 공간이라는 면적에서 봤을 때도 뭐 트렁크라든지 꽤나 합리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를 가지고 막 400km대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 국산 전기차랑 비교하는 소비자는 결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잘못 짚으신 거예요. 네, 이 차는 목적과 방향이 명확합니다. 네, 전기차 특유의 메리트를 온전히 누리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이 개성 있는 감각과 센스 있는 또 스타일까지 같이 가미하고 싶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뭐 차 한 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목적과 방향이 명확한 전기차를 원하는 또 이런 소비층에게는 푸조 E2008 꽤나 괜찮은 탑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무척 만족스러웠고 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